당뇨를 진단받거나 혈당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뭘 먹는 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혼자 먹을 땐 그래도 조절이 되는데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혼자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식단 관리한다고 하면 유난이라 하겠지.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혈당 걱정 없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메뉴 5가지를 알아보고 순위를 매길 거고요. 각 메뉴마다 숨은 혈당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 음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 왜 무서운가요? 밥 먹고 혈당은 당연히 오르죠. 하지만 문제는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올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 내벽에 스크래치가 쌓이고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는 미세혈관이 타격을 받습니다. 눈의 망막혈관이 망가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고요. 신장혈관이 망가지면 투석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발끝 혈관이 막히는 경우엔 당뇨발로 심하면 절단까지도 갑니다. 당을 많이 드시고 있다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또 배도 금세 고파져요. 점심 먹고 1시간도 안 돼서 단계 땡기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 그 열쇠가 무엇을 어떻게 먹냐에 있어요. 오늘 바로 알아볼게요. 자, 외식 메뉴 혈당 방어 순위 바로 5위부터 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위는 국밥이에요. 국밥 이것이 이제 당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국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국물에는 크게 당을 올리는 성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순대 대신에 고기국밥이나 내장국밥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순댓국 드시는 분들 많은데 순대 안에 당면이 생각보다 당지수가 엄청 높습니다. 당지수 하면 보통 70 이상이 높다고 하는데 당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당지수라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 순대만 빼도 혈당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 순대 대신에 고기국밥이나 내장국밥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부추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밥보다 먼저 식이섬유인 부추랑 뚝배기 속 고기를 먼저 건져 드시면 부추 식이섬유로 방어막을 쳐두는 것이 되고요. 추후에 공깃밥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기가 막히게 늦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과 물엿이 들어간 깍두기 국물과 다대기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순댓국 먹으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과하게 넣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순위는 햄버거예요. 햄버거가 4위나 든다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나쁠 거라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 데이터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고기 패티의 단백질과 치즈 지방이 위 배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걸 지연하기 때문에 포도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 가짜 배고픔도 덜하고 혈당 걱정도 크게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 거죠. 햄버거를 고를 때 또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스예요. 혈당을 확 올릴 수 있는 소스입니다. 이 데리야끼 소스, 불고기, 스위트 칠리 같은 것들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므로 불고기 버거, 데리야끼 버거는 혈당 측면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안전한 소스는 뭘까요? 안전한 소스는 머스타드, 마요네즈로 이루어진 소스예요. 이것들은 거의 당류가 없어요. 마요네즈 베이스인 맥도날드 빅맥도 그렇고요. 마요네즈가 듬뿍 들어간 버거킹 와퍼류도 혈당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햄버거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할 점은 햄버거랑 같이 먹는 코울슬로. 요게 생각보다 설탕이 범벅되어 있는 거라 이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고요.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일반 프랜차이즈 빵이랑 달리 브리오슈 번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다량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빵 자체가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수제버거 같은 경우는 혈당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 너무 좋아 보이죠? 야채 듬뿍 넣고 육수에 고기를 데쳐 먹는 건강한 외식 1순위 같은데 샤브샤브 먹으면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라이스페이퍼입니다. 라이스페이퍼는 쌀로 만든 거라 당 지수가 흰쌀밥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혈당 관련 댓글들에도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있어요. 샤브샤브 먹고 혈당이 2, 300까지 쳤어요. 그게 라이스페이퍼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당면을 샤브샤브 먹으면서 드시는 분도 많고 샤브샤브 먹고 나서 많이들 먹는 죽 역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제외한다면 샤브샤브는 너무 훌륭한 혈당 걱정 없는 선택지죠.
다음 두 번째는 보쌈입니다. 보쌈은 이제 삶은 돼지고기, 야채쌈, 김치, 거의 탄수화물이 없는 메뉴예요. 그래서 혈당 방어가 아주 잘 되는데요.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쌈장이에요. 시중에 파는 쌈장엔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쌈장에 듬뿍 찍어 드시면 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쌈장보다는 당이 적은 된장으로 드시거나 쌈장 양을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밥이죠. 밥을 그래서 먼저 드시지 않고 고기랑 야채쌈 먼저 드시고 밥은 그 마지막에 반 공기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보쌈은 외식 중에서 최고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생선구이입니다. 생선구이는 탄수화물도 거의 없고 단백질, 불포화제물이 풍부해요.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메인이 아닌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생선 자체가 혈당 흡수를 늦추는 조합이라 1등 혈당 방어 메뉴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겠죠.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도 괜찮네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림에는 설탕, 물엿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므로 조림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밑반찬도 잘 확인해야겠죠. 잡채, 감자조림, 콩조림 같은 거는 혈당을 올리는 반찬이에요. 가능하면 싱싱한 나물 반찬 위주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혈당 관련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제로 음료예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제로 음료는 걱정 없이 마셔도 되는 거 맞죠, 약사님? 답부터 말씀드리면 감미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로 음료 당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혈당 조절 능력이 악화되는 감미료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 학술지에서 연구된 바로는 4가지 감미료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스테비아가 당 분해 능력을 떨어뜨리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 유의미하게 혈당 조절 능력을 악화시킨 감미료는 바로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나 칠성 사이다 제로에도 들어가 있는 수크랄로스가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로 음료를 먹는다 해서 혈당이 직접적으로 바로 높아지진 않지만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 먹고 제로 음료도 같이 먹는다면 그 수크랄로스로 인해서 혈당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펩시 제로에 들어간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 물질로 논란이 생겼어요. 그럼 대안이 있을까요? 국내에 유통되는 제조 음료 14종을 조사한 기사를 따온 건데요. 수크랄로스가 모두 들어간 것으로 보아 현재는 제로 음료에 혈당 걱정이 없을 만한 건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 물보다 나은 건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꿀팁들 알아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 식전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물에 희석해서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에사비를 이제 식전에 먹으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스파이크 방지에 좋습니다.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게 식후 마시는 것보다 1.5배나 혈당 조절에 좋으니 식사 직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식후에 걸을 상황이 안 되면 의자 밑에서 가자미 근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 있는데요. 종아리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이라는 근육을 쓰는 운동입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자미 근은 다른 근육과 달리 자체적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피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가져다 태우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미 근을 쓰면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데 책상 밑에서 가자미 근만 까치발하듯 움직여줘도 식후 혈당이 무려 50%나 가까이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많이들 아시다시피 먹는 순서예요. 야채 먼저 섬유질이 들어가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야채 먼저 먹었으니까 뭐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로 해결이 안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이 혈당 걱정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먹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식사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시키되 이런 꿀팁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혈당 관리를 습관적으로 해두면 이렇게 끈적이고 막혔던 혈관이 깨끗한 혈관으로 바뀌어 갈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혈관 건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같이 작은 채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